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가 떠서 급히 공유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이 합작으로 추진해온 3D X포인트 메모리 칩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오늘 주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된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침팬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도체의 기초를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죠. 이 두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도 메모리 반도체의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바로 D램과 낸드 플랫입니다. 먼저 D램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성능은 CPU나 모바일 AP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일종의 중앙 처리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분류를 합니다. 주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C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PU가 작업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D램은 책상의 비유가 됩니다. 책상이 넓고 쾌적해야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CPU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D램이 받쳐주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램에도 속도와 용량 같은 스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D램은 CPU와 직접 교신하면서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처리하는 초고속 임시 저장 장치입니다. 제가 방금 임시 저장 장치라고 했죠. 왜 임시라는 말이 붙냐면요. D램은 전원이 차단되면 모든 데이터 내용이 다 날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D램을 휘발성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D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속도가 겁나게 빠른 대신에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낸드 플래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쉽게 말하면 속도는 느리지만 가격이 싸고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가 보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 메모리 들어가죠? 이게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카메라나 스마트폰에도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부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USB 메모리도 낸드 플래시의 일종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D램에 비해서는 너무 느리지만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유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CPU의 임시 작업 공간으로 쓰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임시 저장 공간이 아닌 영구 저장 공간으로만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이나 한글로 작업한 것을 일단 저장만 하면 컴퓨터를 꺼도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서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램의 특성이 뭐였죠? 속도는 겁나게 빠른데 너무 가격이 비싸고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낸드 플래시는 가격도 싸고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지만 속도가 D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인텔과 마이크론이 손을 잡고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장점만을 결합시킨 3D X포인트 개발에 나선 겁니다. 인텔에서는 이걸 흔히 옵테인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낸드 플래시의 장점인 고용량 비휘발성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D램처럼 빠르게 만든 제품입니다. 물론 D램만큼 빠르진 않죠. D램과 SSD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진작부터 옵테인 메모리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망했죠. 이거 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엄청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능이 와 소리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옵테인 메모리가 정말 혁명적이어서 대박을 냈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옵테인 메모리 태생 자체가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장점을 결합해서 우리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이게 성공하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점유율을 동시에 갉아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에서 29년 연속으로 세계 1위, 낸드 플래시는 15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조립한 게 2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 256MB짜리 DDR 램이 5만원이 넘었었고 40기가짜리 하드디스크가 10만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8기가짜리 DDR4 램이 5만원이면 사고요. 500기가짜리 SSD가 10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가격의 램 용량은 32배가 커졌고 DDR1에서 DDR4까지 4세대가 진화를 했습니다. 제가 같은 가격이라고 했는데 20년 전과 지금의 물가가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속도는 최소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빨라졌고 크기도 작아지고 전기도 적게 먹고 발열도 낮아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발전을 했고 심지어 제조 기술도 발전하면서 원가도 더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기술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뺏긴 적이 없고 외계인 고문설이 나올 정도로 이건 도저히 인간의 기술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이죠. 그리고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인텔도 물론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와는 달리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죠. 더구나 인텔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이미 실패를 해서 낸드 사업부를 SK하이닉스에 얼마 전에 매각까지 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 한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삼성전자를 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은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과 인텔의 합작인 3D X포인트 기술은 이쯤에서 손절당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이미 출시까지 해봤지만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도 않고 반응이 워낙 별로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마이크론에서 먼저 발을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마이크론은 크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3위 자리에 올라와 있고 4세대 D램과 176단 낸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3D X포인트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마이크론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존재감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잘 나가던 비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파운드리에서 7나노 진입에 실패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애플로부터도 손절을 당했죠. 이제 애플도 더 이상 인텔에서 CPU를 받지 않고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서 파운드리 외주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경쟁사인 AMD로부터도 지금 많이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보겠다고 뛰어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D X포인트 기술이었던 건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손절을 하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죠. 인텔도 지금 나름대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진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도 지금 손을 대고 있고 여기저기 손을 대고 있는데 특히 3D X포인트 기술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었거든요. 제가 컴퓨터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옵테인 메모리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최근에야 D램 슈퍼사이클 때문에 램 값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거든요. 성능에 정말 목매는 사람은 굳이 옵테인 메모리를 쓰지 않고 아예 D램을 램 디스크로 묶어서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하는 기술이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옵테인 메모리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요즘에는 SSD 성능도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옵테인 메모리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삼성전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SSD를 또 출시를 했죠.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지금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옵테인 메모리가 설 자리는 더더욱 좀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인텔과 마이크론이 둘이 손을 잡고 어떻게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더 먹기 위해서 공략을 했었는데 그게 폭망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